예,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과장 조금 하면은 한 1000번 한 것 같은데요. 초등 어머니들 하면은 이렇게 초등 같아요, 다들. 중등 어머니 하면 중학생 같고, 고등 어머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애들도 재미가 없고. 지금 다들 이제 아름다우시고,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고생문이 활짝 열렸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이에요. 우리 같이 이제 동료의식이 있겠죠.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지금 4학년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4학년, 예비 5학년 어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들 사진 보여드릴까요? 앞에만 이렇게. 겁나 귀엽죠? 그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귀엽죠? 그죠?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 부회장 선거 나가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은 거예요. 그저께. 지금 선거철 아닌가요? 지금? 지금 포스터 만들고 집에서 난리가 나서 어제 막 같이 공약 짜고 막 지금 대선보다 더 치열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이렇게. 대치동에서 15년 정도 아이들 가르쳤고요. 전 주로 고등학생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 송도 쪽, 인천 송도 쪽에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치훈련동원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수능이 좀 먼 얘기인가요? 근데 어머니들 금방 느끼시죠? 우리 애들 태어난 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중학생 되고 조금 또 금방 고등학생 되고 수능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시간 진짜 금방 가니까 수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수능 시험지 풀어보신 어머니는 안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현행 수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행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퀴즈 내겠습니다. 선물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자, 뿌리겠습니다. 자, 수능 1교시가 뭘까요? 국어죠. 그렇죠. 몇 시에 시작할까요? 자, 손 들고 말씀해 좀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몇 시에 시작할까요? 선물 나가면, 예. 정답. 훌륭하십니다. 한 방에 맞추셨네요. 그저께도 했는데 중동을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8시 40분에 시작해 10시까지 가요. 80분 동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화작, 엄매, 독서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선택이에요. 11문제씩 되어 있고, 독서문학이 17개씩 34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바뀌진 않아요. 국어는. 국어 바뀌지 않고 시험 요리조리 이제 나눴다가 붙였다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1 올라가면은 국어 교과서를 배우는데 1학년 국어 교과서는 화작, 엄매, 독서문학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그때 선택으로 바뀌는데 2학년 1학기 때 보통 문학을 많이 하고요. 2학기 때 독서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막 선택 과목 들어가는데 3학년 때 시간표가 뭐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3학년은 뭐를 할까요? 수능 특강을 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거든요. 수능 특강 이렇게 두꺼운 교지 3권이 나오고요. 수능 완성이 1권이 나와요. 거기에서 50%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현재 고1 학생부터 바뀌었어요, 조금. 일단 교과서가 좀 더 예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막 섞어서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인데, 자, 잘 보시면은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었거든요. 언어와 매체 언어 쪽인데 문법이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문법을 못한다고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화작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요. 무조건 문법이 들어갑니다. 자, 1학년 교과서는 역시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2학년 1학기 때 아마 문학을 할 거고요. 자, 2학년 2학기 때 또 선택 들어가겠죠. 3학년 되면은 다시 또 EBS 교재가 들어갈 거예요. 국어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이 없어진다는 거, 요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시험지 좀 보여드릴게요.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좀 가물가물하시죠? 어머니들 거의 다 이게 수능 세대일 것 같은데, 수능 시험지, 어머니들 그때 몇 문항이었어요? 60개였죠? 그죠? 아니에요? 50개일 때도 있고, 60개, 50개, 45개 줄었거든요? 자, 몇 문제인지 알면 제가 대충 출생연도 알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부담 줄인다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 또 퀴즈 낼까요? 두 번째. 전체 몇 페이지일까요? 전체 몇 페이지일까요? 예? 20? 다운. 몇 페이지? 예? 예? 18페이지? 다운. 예? 12페이지? 업. 15페이지. 15. 아이, 너무 나갔다. 자, 정답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페이지 빽빽하죠? 나 처음 보는 게 나와요. 2, 3, 4, 5, 6, 7, 8 끝이 없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풀어야 돼요. 80분 동안에. 아, 어머니 옛날 하셨어요, 이거를. 더 긴 거 하셨어요. 말 게 아니고요. 다 하셨던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끔찍하죠. 이거를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독해력과 추리 능력과 사고력이 돼야지 풀 수 있는 건데, 50%가 연계된다고, 체감 연결은 제 생각에 10% 정도가 될 거고요. 처음 보는 거를 읽고 풀어낸 능력을 좀 키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국어 능력을 갖다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국어 시험이, 수능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유, 정답 잘 맞추시네. 자, 매우 어려웠어요, 이번에. 근데 쉬운 건 없고요. 어렵거나 더 어렵거나. 옛날에 쉬운 거를 기대를 했는데요. 17년 이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국어는 무조건 어려워졌어요. 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수학은 이미 충분히 더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국어는 어렵게 납니다, 무조건. 근데 어렵거나 더 어렵거나, 그럼 이게 1컷이거든요. 1등급 컷.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1등급, 수능 1등급 몇 프로? 4, 공통 정답 나왔어. 자, 4%면은 보통 반 1등이에요. 그렇죠. 그죠? 반 1등이 몇 점 나왔나라는 건데, 쉬울 때는 95. 옛날에 진짜 쉬울 때 17년 정도까지 가면 이때 1등급 것이 98, 100점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좀 괴로웠던 것 같은데, 실수로 한 개 틀리면 이제 스카이를 못 가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요거 보시면은 보통 1컷이 88자, 엄매 기준감은 83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요. 이게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어려운 83, 84 이렇게 가고요. 쉬우면은 90점 이상 살짝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이게 이번 건데, 이번에 1컷이 엄매가 85고요. 그러니까 만점 맞으면은 표점에 146점이 떠요. 수학이 143, 국어가 이겼습니다. 이번에 야호! 이겼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26, 25인데 이게 지금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이렇게 가죠. 그죠? 퐁당퐁당합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빨리 우리의 계산 때리면 나오죠. 그죠? 때리면 나오죠. 아마 6학년하고 4학년, 현재 6학년, 4학년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퐁당퐁당인데 믿으면 안 되시고요. 가끔가다 퐁퐁당당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 어렵나 보시면 이게 1위부터 5위까지 오답률 베스트거든요. 어머니들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책 보지 마세요. 저 수업 시간에 책 보는 애들 제일 싫어해요. 책은 집에 가도 있거든요. 저 집에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어렵냐면 독서, 문법, 독서, 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독서, 문학, 문법이거든요. 그죠? 1위부터 5위까지만 독서하고 문법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어디를 잘해야 될까? 독서일까요? 문법일까요? 문학일까요? 어디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죠. 그죠? 다 잘해야 됩니다. 제 작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보냐면은 남들 맞는 거 맞추고 남들 틀리는 거 맞추면 돼요. 그럼 100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거꾸로 어려운데 잘하다가 쉬운데 틀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골고루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학습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수능을 봤잖아요. 저 고3 제자들을 위해서 전날에 잠이 안 와요. 해마다 똑같이. 내일 수능인데 우리 애들 어떡하지? 밤마다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제가 기독교인데 교회는 잘 안 가요. 근데 가끔가다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전날에 밤에 내 학생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최선 다해서 실력 발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전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일 시험 어렵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만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두 개를 기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들어주셨어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원 가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 잘 볼까 못 볼까 그랬는데 첫 번째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자 뾰로롱 이렇게 왔어요. 와우 가채점 100점 나왔어요 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제 생각에 엄매 쪽이거든요. 엄매에서 100점이 전국에 아마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 도면은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꽤 잘 가르쳐요. 자 퀴즈. 이 학생은 공부를 원래 잘했을까요? 아니면 제 수업 듣고 잘하게 됐을까요? 예. 손 들고 말씀하신. 자, 근데 틀렸습니다.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했어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도 잘했고요. 이 학생은 이미 1차로 서울대하고 연대 붙었어요. 예, 그 다음에 수능을 본 학생인데, 이 학생 원래 잘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원래 잘했던 학생은 제가 잘 가르치니까 잘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자가 이게 왔어요. 시간대 보면은 조금 뒤에 온 건데, 전날에 봤는데 그냥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어요. 엄매 1컷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때 제가 풀어봤더니 좀 어려웠어요. 90 아래일 것 같아. 87점 참 애매하네요 라고 왔거든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죠? 1컷이 85였죠. 1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도 처음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작년 이맘때 상담했거든요. 50몇 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이거 엄청난 발전이네요 라고 왔어요. 이 학생은 원래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답이죠. 그죠? 못하다가 잘하게 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이 학생은 1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1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우리 애는 국어 못하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하죠. 그죠? 지금 따져보면 서울대에 5번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되게 기간 그렇게 남았죠.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학생은 원래 머리가 좋아요. 되게 빨리 풀어요. 수학도 잘하고요. 전과목 다 잘하니까 서울대 붙었겠죠. 이 학생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아요. 그죠? 공부를 할 때 머리 IQ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노력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00점 나와요. 저렇게. 근데 여기 위에 병원에 유명한 피부과 선생님 계시죠? 그죠? 그 선생님이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공부는 머리다. 그죠? 맨날 그 주장을 하시는데 맞아요.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잘해요. 당연히 알겠죠. 그죠? 다리 긴 애가 잘 뛰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아인슈타인하고 저하고 IQ가 누가 더 높을까요? 자, 아인슈타인하고 저하고 예? 손 들고 자, 선생님 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 높겠죠. 근데 국어 시험 보면 제가 잘 볼 자신 있어요. 국어로만. 아인슈타인 국어 국어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점수잖아요. 점수.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 안 내요. 그러니까 맨날 평가원장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해마다 돌려오면은, 기자들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게,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 누구든 풀 수 있게 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1등급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4% 안에 드는 노력. 그러니까 머리 좋아서 1등급 맞는 애들이 제가 볼 때 1, 2%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누구인지 아세요?
아시네. 요즘 애들 모르더라고요. 이게 엊그제인 줄 알아, 제가. 이게 봤더니 2006년이더라고. 20년 전이에요. 보니까. 20년 전이고 진짜 재밌게 봤죠. 우리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그죠? 이때 막 응원 막 그때, 이때 막 월드컵 이후에 막 우리나라 운동 너무너무 잘할 때, 이때였는데, 이때 이승엽이 2006년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2008년에 못해요, 갑자기.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그 투수가 이제 아는 거죠. 여기로 계속 공을 던져요. 이승엽이 아는데 방망이가 안 나가요. 이미 늦었죠. 왜? 체화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내 공에 배트가 나가야겠다가 체화가 됐는데, 여기로 오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운동이나 공부나 똑같아요. 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수능 말씀드리는 건데, 수능 기준, 수능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국어 문제 아예 몰라서, 수학은 몰라서 틀리겠죠. 그죠? 아예 몰라 틀리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 뭐냐면은 답이 2개 있든지 없든지. 거의 다 그러죠. 문제 풀다 보면은 2개 중에 막 고민하다가 풀면은 틀려. 그죠? 고치면은 고쳐도 틀려. 고칠까봐, 고쳐서 틀릴까봐 안 고치면 안 고쳐 틀려. 계속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라인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좁게 잡혀 있으면 답이 없을 거, 너무 답이 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준을 갖다 수능의 기준에도 학습하는 게 맞아요. 자, 저희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저학년이라 책은 너무너무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아이들, 어머니들 맨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문자 자주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의 공부 더 시킬 건데 무슨 책이 좋아요? 그래요. 현재 시중에 남은 수능 교재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제가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말씀 드려요. 예쁜 책 사주세요. 그래요. 디자인 예쁜 거. 왜? 애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 갖고 다니는 게 예뻐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쁘고 얇은 거, 책가방 무거우니까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일단은 책이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들이 알아야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개념 학습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개념이 약하니까 지금 고등학생에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어요. EBS 교재인지 혹시 아시나요? 큰애 있으면 아실 텐데. EBS 교재 개념의 나비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거 사서 집에서 공부시켜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념을 잡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개념이 약하면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틀려요. 혹시 어머니들 비유법 아세요? 비유가 뭐죠? 무엇을 무언가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유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뒤에 선생님 대답. 뒤에 선생님 대답. 비유법 어떤 게 있어요? 아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안 드립니다, 선생님은. 자,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기탕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탁 말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재밌는 거는 고3의 최상위권 애들도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막 헷갈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기타 등등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비유라는 단어 나오면은 무조건 직유하고 은유까지예요. 그러니까 잘라요, 이렇게. 다른 건 나와요. 의인법도 나오는데, 의인법이 뭐죠? 이건 아시죠? 그죠? 사람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사람 아니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어떤 경우예요? 예?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는,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인데, 나무가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표현되겠까요? 사람처럼 생각하든지, 사람처럼 행동하든지, 사람의 신체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무한테 너는 뭐하니? 라고 말을 건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게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가 비유구나. 수능이 나오는 건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에 비유라는 표현에서도 사람처럼 의인법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확실히 알면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개념 잡아야 돼. 또 뭐 해야 되죠? 문제 적용을 해봐야죠. 그죠? 아, 어디까지구나라는 자꾸 우리가, 그래 좋은 문제 계속 풀어봐야 돼요. 정확히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개념 학습이 일단 필요하고요.
수능에 있는 거 주면 애들 모를 거예요. 당연히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학년에 맞는 거, 수준에 맞는 거를 갖다 샘플을 계속 적으면서 아이들이 신속하게 체화를 시킬 거예요. 저희 교재에서 반복 학습으로. 자, 두 번째,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중고등학생 나오면 고등부터 특히 고전문학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층에 주로 동시가 나오잖아요. 이제 심도 깊은 시가 막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 어디가 문학 중에 제일 어렵니?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현대시요, 하나는 고전문이요. 그래요. 현대시가 왜 어렵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고전 문학이 왜 어렵니? 그러면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비슷하거든요. 자, 근데 아이들 왜 어렵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요시 아세요? 수능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엄마 걱정이란 시인데 아시나요? 수능 보신 분 계시나? 감상 한번 해볼까요?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눈가가 촉촉해지시네요, 다들. 어떤 느낌 드셨어요? 느낌? 어머니 느낌. 또 이거 들어야지 또 말씀. 느낌. 예. 좀 슬퍼요. 슬퍼요? 네. 느낌. 예? 저도요? 어떤 느낌? 아주 서정적인. 아, 서정재 어떤 느낌? 눈가가 촉촉해서 눈가 촉촉해집니다. 어떤 느낌?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요. 자, 마음에 드는 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어머니들한테 들려드렸는데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시는 원래 감정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이렇게 다 다른데 애들 고민은 이거죠. 아니, 느낌이 다 다른데 정답을 어떻게 찾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읽혀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개 해석이 나오겠죠. 그런 느낌이 나오겠죠. 근데 수능의 정답은 한 개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내 느낌은 다른데 왜 답은 이걸까를 갖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 그거 안 물어봐요. 수능에서는 열무 30단이 상징하는 게 뭘까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는 여기는 최대 객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해놔요. 해석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 분석을 누가 하냐면 출제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전부 다 객관식 문제예요. 나중에 뭐 주관식 출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객관식 문제, 그 출제자가 이거를 분석한 걸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이거를 다 해석해. 엄마가 시장에 갔구나, 안 오는구나, 숙제를 하는구나. 를 갖다 봐야죠.
그죠? 감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 느낌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보기를 줘요. 선택지를 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니 타당하지 않겠니를 물어보거든요. 그 기준에 갖다 잡아줘야 돼요. 이제 아이들 학습 방법 좀 바뀌어야 돼. 너의 느낌을 표현해봐 라는 거는 진짜로 초등 저학년이 쓰던 방식이고 우리가 쓰던 거는 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식을 약간 바꿔야 됩니다. 객관적 해석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를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판단의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답이 이제 2개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문제 풀고서 채점을 하나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질문 잘못했죠. 국어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지금 문제 풀고 하는 거야. 그냥 집에 책 보잖아요. 아이들이 저학년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시켰어요. 책 많이 봐라 그랬거든요. 이제 국어 공부 시켜보려고요. 문제를 풀어와라 그래도 되게 웃겨요. 문제만 이렇게 풀어와요.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숙제를 내주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공부인지를 몰라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학은 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문제 푼 다음에 오답을 하죠. 그렇죠. 오답을 하겠죠. 아이들 오답 시키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오답 시키지 마시고요. 오답, 정답 다 시키세요. 정답의 근거까지 다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1번 맞아, 2번 틀렸어, 3번 맞아. 자, 10개 풀었는데 2번 틀렸는데 2번만 보잖아요.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속도가 좀 느려도 전부 다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의 근거, 판단 등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빨리빨리 푸는 게 맞겠죠. 애들 또 거꾸로 문제 풀다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문제 딱 풀 때 공부해요. 1번 답이 나왔는데 2, 3, 4 막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체화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꼼꼼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맞는 거 틀린 거 전부 다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찾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 이유가 없어요. 하루에 100개씩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5개를 풀어도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수능에 맞는 틀을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쉬운 지문으로 시작해 점점 어려운 걸로 나가겠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지. 비문학 독서가 좀 어렵겠죠. 그죠? 이게 독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적 읽기, 두 번째가 추론적 읽기, 세 번째가 비판적 읽기거든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출제가 돼요. 수능에는. 자,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사실적 읽기를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어려운 추론 안 나와요. 비판도 어려운 비판은 전부 다 사실에 기초하는 건데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글이 뭘까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죠? 자, 일단 최종 목표를 갖다 수능 만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글은 뭘까요? 수능 기출이겠죠. 그죠? 자, 지금 어머니들 집에 가시면서 저희 서점 들리셔가지고 수능 문제집을 사서 아이들에게 조사하자. 오늘 이 문제부터 이거 읽고서 공부하자. 그럼 애들이 가출하겠죠. 그죠? 할 리가 없죠. 그거를 갖다가 고문이에요, 고문. 학습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게 좋냐 그러면은요, 너무 어려운 거 시키면 안 돼. 포기해요. 애들 좌절해. 나는 바본가 봐. 너무 쉬운 거 시키면 흥미를 잃어요. 이거 뭐하러 하지?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거 성취했다면 조금씩 올려가는 게 정답이에요. 어려운 거 학원에 막 숙제 내줘봤자 아마 엄마 숙제가 될 거예요. 같이 집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 과정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은 교과서가 제일 정직해요.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이 나이 때는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전국 평균이겠죠. 공부를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 수능 문제는 불가능하고요. 더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 중학생이면은 고1 모의고사 풀라고 할 텐데 아직 초등이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는 저희 교재에 그게 아마 섞여 있을 거고요. 그 나이에 맞는 난이도를 갖다 조절해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좀 너무 잘하는데요?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국어는 천재가 없어요. 수학 천재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막 초등학생 미적분 풀고 막 그러는데 수학에는 국어는 천재가 없어요.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 좀 잘한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할까요? 1대1로 케어를 전부 다 할 겁니다. 부족해요? 그것도 우리가 전부 다 케어를 할 거예요. 학생들의 실력 수준에 맞게 계속 과제를 던져주고 아이들 성장을 도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문제가 다 똑같아요. 읽기 쪽에 뭐가 나오냐면 다 똑같아요. 위에 붙어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자를 읽고 아니에요. 다음 글은 뭐죠? 한 편의 완성된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 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 4단락에서 길어봤자 7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한 편의 완성된 글이에요. 부조를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혹시 한울이 이런 거 하나요? 꽤 있죠. 논술. 그죠? 거기에 부조 짜는 거 처음에 배우지 않나요? 글 쓸 때? 초등은 아직 안 배우나? 논술 처음 배울 때 부조 짜는 거 배워요. 구조표, 부조도 짜는 거 먼저 배우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글을 갖다 보면 어떻게 부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 한 편의 완성된 글을 갖다가 거꾸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조독해라고 하거든요. 글의 내용이 보여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전체 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부조 파악하는 연습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등 고학년부터는 빠지는데 글쓰기 훈련을 좀 시킬 거예요. 아이들을. 글쓰기를 하죠. 논술 같은 거 많이 배우고 일기도 쓰고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할 거예요. 근데 글쓰기가 점점점 중요해져요. 대학교 입시도 변해가고 있고요. 지금 등급제가 약간 무력화되고 절대평가 쪽으로 바뀌면서 요게 이제 강조될 수도 있거든요. 논술 쪽으로. 한동안 2000년대 초반에 논술 연평 한번 있었는데 쓱사는 다시 한번 생길 것 같기도. 그 다음에 이거는 수행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글쓰기 하는 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대충 얼굴 보면 아는데 남학생 어머니 아유 좀 표정이 어두시죠. 여학생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남학생들 궁금한 거 글씨 쓸 줄 아나요? 그게 잘 모르죠, 그죠? 가끔가다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출석부에 애들 이름 쓰고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우리 조교가 중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래요. 자기 이름을 썼는데 막 아랍어처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을. 글씨부터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자기가 쓰고 자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띄어쓰기의 맞춤법 기본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 논리적 글쓰기 글자부터 출발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쓰기. 이거는 글쓰고 끝나게 선생님 첨삭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 훈련을 갖다 계속 시킬 겁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애들. 제가 우리 아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고 있지? 와,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했다가 아니 얘가 또 이 단어를 모르지? 이 새끼 바본가? 나를 안 닮았네? 엄마 닮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휘력이 있나요, 애들? 이 대치동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 수학이나 영어는 조기학습을 시켜요, 그죠? 영역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학도 지금 거의 애들 선행으로 중등과정, 고등과정 들어간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근데 국어는 거의 안 하잖아요. 또 어휘력 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고3 설명회 하면 끝나고 보통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어머니 끝나다 질문 있으신 분 남으세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어머니들이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되죠. 영어가 100점입니다. 잘합니다. 수학도 100점입니다. 잘하십니다. 국어가 3등급이에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여름방학쯤에. 그러니까 6월 모평 본 다음에 설명할 때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일 좀 더 남았는데 서너 달 남았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국어를 하면 되겠죠. 하루 10시간씩 국어하면 됩니다. 그래요. 국어가 올라가고 수학이 떨어지겠죠. 그죠? 더 못 가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휘력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 한문 공부는 하나요? 마법 천자문 보셨어요? 우리 아들 그거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문 꽤 많이 알아요. 한자어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학년이면 중학생부터 시간 없어요. 지금 시키셔야 됩니다. 한자, 우리나라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예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애들 이거 청고마비 몰라요, 이거 애들.
중학생도 몰라요. 청고마비 아니면 무슨 질병인가요? 뭐 그래요. 몸에 마비 증세인가? 막 애들이 소아마비, 대성마비, 청고마비 아닌가?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되게 몰라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시켜 어휘력 학습을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처럼 시키면 안 돼요. 영어 공부할 때 그냥 단어, 모닝, 아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렇게 하루에 30개, 50개 외우잖아요. 그럼 쓸모가 있나요?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국어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평평하다, 평평하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울퉁불퉁하다.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문장에 써야지 힘이 있는 거죠. 문장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공부할 때 평평하다 하면 되는데 우리 거 공부할 때는 문장을 같이 봐야 돼. 항상 어디에 쓰이는 이래야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4, 5, 6학년이니까 이거 다 갖고 있겠죠. 그죠? 일단 중독은 좀 방지해 주시고요. 이거 시간 외웠으면 이제 압수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예시까지 다 나와요. 표준국어 대사전 다 실려 있거든요. 저도 하루에 평균 30개 이상 찾아봐요. 저는 평소에 국어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뭐지? 정확하지 않은 거 예시까지 다 찾아보거든요. 이거 찾아보는 습관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학습을 시킬 거고요. 어휘 학습도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3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학원 이름이 뭐죠?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훈련도감이라는 학원이고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아이들의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해야지 내거든요. 저희 조카가 올해 고3이었죠. 근데 저희 어디 가족 모임 가면은 저희 형수님들이 쫙 줄 서요. 저하고 상담 받으려고. 무료 상담 해주거든요, 형수님들한테. 근데 애가 고3인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봤더니 형수님이 한숨 푹 쉬어요. 계속 인강만 본대요. 본부장님, 볼륨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이거, 예, 돼요? 예, 예. 하시다가 누르셔갖고.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훈련, 아이가 보고니 계속 인강을 보는 거예요, 인강을. 김승리한테 푹 빠졌대요. 선생님하고 이제 로맨스 꿈꾸는 거죠, 선생님하고. 재수예요, 지금. 자기 이론만 배운다고 되는 게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하고 이론만 개념만 계속 배운 경우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가지고 국어 잘하는 법 아까 만점 비교해 말씀드릴게요. 훈련한다. 매일. 국어 공부 언제 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수학에 보통 3일 가죠. 이틀 3일 가죠. 우리 아들 3일 가는 경우 월수금 가면은 월수금 가서 문제풀 공부하고 화목돈 집에 숙제를 하겠죠. 수학 매일 해요. 영어도 2번 가거든요. 영어 월수 가면은 나머지는 숙제하겠죠. 그죠? 매일매일 단어를 외워야 되고 뭐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게. 자,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국어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그죠? 그 애들이 숙제를 언제 해요? 하루 전에 하면 착한 애예요. 학원 가기 직전에 하는 애 있고요. 대부분 직전에 하고 가끔 가다가 여기서 수업 시작하는데 숙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 매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적은 시간도 괜찮아요. 수학의 반에 반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과제 자체가 1, 2, 3, 4, 5로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나눠봤자 소용이 없겠죠. 왜? 나눠봤자 하루에 몰아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좀 관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과제장. 자, 저기 옆에 지금 저희 교재 다 깔려 있어요. 이따가 설명회 끝나시고 오면 책 다 확인하고 가시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나눠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이제 저희 학원 소개 좀 할게요. 와우, 연예인 같죠? 선생님들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오늘 세 분 오셨는데 이쪽으로 인사하러 잠깐만 나오시면은 몇 분 오셔가지고 오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순서로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몇 분 더 계신데 오늘 참석 안 하셨고요. 선생님들인데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라고 실물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모셨고요. 여기 이승민 선생님 되고요. 예. 혹시 학교 어디 나왔죠? 서울대. 서울대. 그렇게 안 생겼죠? 자, 두 번째 선생님 원소정 선생님이고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동문. 동문이고요. 예. 누가 선배인지는 판단해 보시고요. 나이는 저희 뒤에 마지막 선생님은 김신혜 선생님이고요. 지금 성균관대 박사 과정이고요. 이렇게 계시고요. 저 상담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요. 아이들 상담까지 맡아서 하실 거고요. 자, 같이 차렷 경례. 예. 자, 들어가세요. 깜짝 놀라셨죠? 그죠? 공부랑 이렇게 관상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초호화, 이게 원래 저기 있잖아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희 이번에 명인의 중점 사업이에요. 이쪽 지금 집중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강의 강사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최강의 강사진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진행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출석 체크, 그 다음에 매주 주간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중고등학생 시험은 자주 보잖아요. 그죠? 초등 시험을 안 보죠.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이 아마 시작될 건데,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 실력을 모르죠. 수학이나 영어는 테스트 계속 볼 텐데, 국어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논술하는 데서는 테스트 볼 수도 없고요. 매주 테스트 해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머니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 뒤쪽에 가면은 우리가 1대1로 피드백하고 클리닉 하는 게 나와 있을 거고요. 평가입니다. 자, 주간 테스트 매주 진행될 거고요. 자, 주기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자체 학력 평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공통으로 볼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성취를 갖다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클리닉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맞춤 진행이 될 건데, 기본 되는 거는 어머니들 집에서 아이들이 아직 숙제하라 그러면 잘 하나요? 우리 아들 진짜 안 하는데. 숙제 안 하고 오면 잔소리가 길어지면 가정 불화가 좀 생기죠. 그죠? 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아이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5학년 어머니. 6학년 어머니. 몇 살까지 아빠한테 뽀뽀해줘요? 6학년까지는 해줘요? 해줘요? 남자인데 지금 너무너무 이쁜데 저한테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엄마랑 사이가 점점 좀 틀어지고 있어요. 엄마한테 뽀뽀를 안 하더라고요. 숙제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일정 부분 해결을 해드리려고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클리닉에 불러서 이걸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날 온다 그러면 1, 2, 3일까지 해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안 됐으면은 우리가 시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말까지 안 됐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시키면 되죠. 그죠? 집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아까 원칙은 매일매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많이 미비하다. 저희가 책임져 그 부분까지 손봐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켜보시고요. 안 되면 협조를 좀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시고 처음에 등록하시면 선생님과 단톡방이 개설이 될 거예요. 선생님, 학생, 어머님, 학원까지가 단톡방이 개설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어머니들이 요청하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과제를 안 하고 학생한테 직접 선생님 전화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클리닉 왔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1대1로 전부 다 진행됩니다. 개인별 맞춤 학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송이 될 거예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주에 뭐를 학습했는지, 테스트 결과,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전부 다, 요거는 이제 평균하고 학생들 점수거든요.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전송해 드릴 텐데, 요거 이제 지우지 마시고요. 요거 모아놓으시면 우리 아이의 학습 성취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상담 자료도 이용이 될 거고요.
이거 매주 한 번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난이도별로 전부 다 짜르륵 정리가 돼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저희가 잘하면은 승급을 시킬 거예요, 아이들. 6개월 후에 당장은 모를 거고, 우리가 입학 테스트가 있긴 한데 그걸 레벨을 나누진 않을 거예요. 몰라요. 그걸로 찍어서 많이 맞출 수도 있고요. 잘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나오지 않을 거고요. 6개월 보면 선생님이 판단하겠죠. 잘하나 못하나. 학습 태도라는 거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고3까지 진행이 된다. 학년 올라가면 제가 맞겠죠. 그래서 직접 가르쳐 아까 같은 100점 결과 만들어낼 거고요. 자, 시간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중에는 거의 저희가 수업을 뺐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이때 클리닉 진행을 하려고요. 주중에 넣으면 저희가 돈 벌어서 좋긴 한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한 명이라도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픈빨. 일단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일단 진행할 겁니다. 콘텐츠 여기 구성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이따가 한 분에 서가지고 다 상담해 드릴 거예요. 자, 여쭤보시면 될 거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지금 이제 시작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 생활을 끝내고 수험생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아이들. 그죠? 두 가지 제가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훈련한다. 그렇죠. 두 번째 뭐 한다? 매일 한다. 그렇죠.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쌓여서 실력이 될 겁니다. 그 실력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거고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아이들이 꿈꾸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